우리 아이 로스쿨 대학 학비보다 비싼 영유를 꼭 보내야 되는가 고민되시죠? 아이가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본 것을 딱 기억하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나는 아이들은 영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기관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되겠지요.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영유는 주변에서 보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나? 기초 영어를 부모가 가르칠 수가 있는가? 부모의 노후 대비 없이 자녀에게 모두 몰빵해 줄 것인가? 물론 수백억 대의 자산가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해주고 싶은 거 다 최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시작부터 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영유를 보냈어요. 영어 잘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봤더니 보통 또래 중2들보다 수준이 낮게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학센터TV의 마크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사교육의 시작인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이 좋다라고 하는 영상 많이 보셨죠? 개그맨 이수지 씨가 풍자를 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영어 유치원을 보낼 때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5살, 한국에 5세가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졸업했고 3월 달부터 유치원을 보냈는데요. 저는 어떠한 선택을 왜 했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 다른 말로는 영어 보습 학원이라는 게 맞는 말이죠. 의 장단점과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대학까지 미국의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유를 보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영상을 찍게 된 내용들을 보면 4세 고시라고 해서 또 7세 고시라고 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해놓은 거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만 3세인 제 자녀의 경우에는 영어를 단어 일부밖에 모릅니다. 문장으로 만들지도 모르고요. 이제야 한국어로 문장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에게 영어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일반 사립 유치원으로 등원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고등학교 전까지 이렇게 대치동 엄마들이 교육을 시킨다라는 건데, 이것은 나의 수익, 연 수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글을 좀 크게 할게요. 영어 유치원, 영어 보습학원 꼭 보내야 하는가? 미취학 아동들의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의무 교육을 받기도 전에 사교육의 시작이죠. 4세 고시,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 이거를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다 다르니까 가능한 아이들도 있다고 믿어요. 7세 때 한국의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어휘와 주제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영유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낮은 수준의 영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유치원에 비해서 영어만 배우니 영어는 잘하겠지만 우리 모국어는요? 한국어는요? 놀이를 통하여 교육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자유놀이 현장학습, 교구놀이, 미술, 음악, 블록 등의 놀이가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영유도 있겠지만 수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이가 영어만 배우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하겠죠. 초등학교 진학 전에 영어를 좀 플루엔트하게 할 수 있고 어휘력이 풍부하다. 기초 영어가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 단점, 한국인인 아이가 모국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2 외국어를 접하고 놀이 과정과 활동들이 빠진 교육을 받기에 틱 현상이 올 수도 있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도 제 아이를 영어를 계속해서 단어를 가르쳐 봤어요. 그 결과 아이가 자연스럽게 노래나 놀이를 통해서 잘 외워요. 동물 이름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거를 한국말로 영어로 이게 잘 외우는데, 그냥 제가 주입식으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돼?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인상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한 비용적인 부분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성비 좋게 계획적으로 유학과 교육을 준비하는 게 우리 채널의 모토이니까요. 자, 한번 비용을 보겠습니다. 강남 서초 제가 있는 쪽에 이 평균 영유 비용은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와이프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영유를 가는 비율이 50% 정도 되고 일반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50% 정도 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너무 없어서 보내기가 힘듭니다.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평균으로 250을 잡아 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연평균 3천만 원 정도 들고 서울의 평균 영유 비용은 1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1을 하면 연평균 1920만 원. 중급지냐 상급지냐에 따라서 비용은 좀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서울 연평균은 영유를 보낼 때 연간 2,5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유를 보내는 순간부터 자녀가 대입 전에 교육 비용이 얼마 정도 부모님들이 지출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패션처럼 내 주변에서 보내니 내 친구가 보냈으니 사촌이 갔으니 우리 아이도 영유를 가야 된다. 그래야 나의 품위가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상담을 하면서 많이 겪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미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테스트를 많이 보고 중학생 부모님들과 상담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이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우리 아이는 영유를 보냈어요. 영어 잘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봤더니 보통 또래 중2들보다 수준이 낮게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초 영어 과정을 접하는 영유부터 연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모국어보다 먼저 영어를 떼는 거니까요. 모국어 같이 영어를 플루엔트하게 유창하게 잘할 수가 있고 다른 단점들은 차치하고라도 효과가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를 보내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연 3천만 원대의 국제학교를 보내야 연속적인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서 영유는 보내고 3년 동안 7,500만 원 지출했는데 일반 공립 초등학교를 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영유 보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공립 초등학교를 간 거예요. 공립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초등학교를 가면은 부족한 우리 모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접하면서 영어를 많이 놓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비인가 국제학교들은 서울 수도권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인가 국제학교들도 많고 SIS, DIS 등등등 그 지역을 도시를 대표하는 인가 학교들도 많고 굉장히 인텐스한 과정을 제공하고 또한 아이들을 뽑을 때도 어떠한 기준을 뒀고 선발을 하게 되죠. 저학년부터 고학년이 되면서 비용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물가가 오른다라는 기준은 빼고 단순하게 지금의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것 외에 사교육 비용은 제하겠습니다. 영유 5에서 7세 3년 동안 2,500만 원씩 7,500만 원 서울 연평균이 평균 냈을 때 2,50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7,5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를 진학해야지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하게 영어를 잘해야죠. 그리고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국제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고 한국사는 사이드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연간 3천만 원이라고 그냥 잡아볼게요. 한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비용도 학비도 오르고 기타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냥 3천만 원 간단하게 잡겠습니다. 3천만 원 곱하기 6년 1억 8천 라이딩, 교복, 기타 비용 그냥 다 뺀 거예요. 1억 8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에서 8학년 미국으로 중학생일 때죠. 중학교 한국으로는 1, 2학년이고요. 3,500만 원 정도 그냥 평균으로 잡겠습니다. 물론 더 듭니다. 하지만 싸게 지금 기준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요. 그러면 2년 동안 7천만 원입니다. 이제 또 플러스 고등학교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실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비인가로 많이들 또 보내십니다. 인가학교는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인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도 비용은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과 학비 전체 비용을 했을 때 4천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계산해서
곱하기 4년을 하게 되면은 4, 4, 16, 1억 6천만 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유부터 시작해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12년을 국제학교에서 사교육을 시켰을 때, 교육을 시켰을 때의 비용을 약 4억 8,500만 원 플러스 나머지는 학원비, 뭐 과외비, 기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8천에서 1억 정도 더 들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도 아직 안 갔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안 냈는데 좋은 대학을 또는 미국의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최상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을 지출을 연간 대학 가기 전에 6억 정도 지출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영유를 보내시면 됩니다. 내가 여유가 되고 우리 아이는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패션처럼 내 주변에서 보내니 우리 집이 좀 빠듯해도 부부 합산 소득이 뭐 600, 400, 1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우리 집도 월 250만 원씩 해서 영유 보내볼까?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효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다가 일반 공립초등학교 학교 보내실 거면 영유는 처음부터 보내시지 말고 더욱 효과적으로 초등학교 어느 정도 아이들이 모국어가 유창해졌을 때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크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저는 40대 중반이니까요. 영유라는 게 없었어요.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일반 유치원만 있었고요. 저는 구구단 한글 떼고 초등학교 진학했고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꼭 책을 읽는 시간이 집에서 정해져 있었고 책을 읽고 구구단을 떼고 갔더니 한국의 공립초등학교의 과정들은 매우 쉬웠죠. 그리고 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엔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때는 영어 과정이 없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시러 해외로 나가셨을 때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서 그때 저는 사립초등학교죠. 사립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때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한국인으로서 모국어를 잘해야 제2 외국어인 영어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휘를 외웠는데 뜻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낮은 수준의 영어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국가의 정체성,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인지하고 영어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안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우리가 관광지로 많이 가죠. 인건비가 저렴하고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는 국가, 대학교 졸업자 이상들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국가, 미국의 식민지로서 영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1대1 위주로 저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연수 프로그램을 매년 보내시면서 아이들에게 영어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자세하게 해당 세부에서 가족 연수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설과 교육 방법 다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대1 위주로 교육이 제공되고요. 언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4가지 영역을 1대1로 수업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룹 수업도 진행하게 되고요. 레벨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한 분이 엄마가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엄마는 릴렉스, 휴식을 취하시면서 수업을 받으셔도 돼요. 1대1 수업 하루에 2타임 그리고 어머님과 같은 레벨 때의 그룹 수업 2타임을 하실 수가 있고 총 4타임 같이 아이와 따로 떨어져서 수업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나는 이미 영어를 잘한다. 나는 좀 릴렉스하고 힐링하고 휴양을 하러 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와 아침 같이 드시고 1대1 교사한테 다 돌봐주면서 영어 공부할 거니까 교육을 맡기시고 어머님 볼일 보시면 됩니다. 쇼핑도 하시고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스크린 골프를 하실 수도 있고 피트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 밖에 나가셔서 찌뿌둥한 몸 마사지를 하실 수도 있고 모든 육아하시면서 받으셨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시고 한 달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는 공부에 집중하고 부모님은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힐링하시면서 아이들은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장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국가가 아닌 영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우리는 영어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양쪽 다 가시면서 아이를 한 명 데려갈 수도 있고 2명 데려갈 수도 있고 4명까지 한 방을 가족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세한 영상들은 링크로 영상 하단에 해놓을게요. 그리고 비용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일반적인 세부의 넘버원 어학기관입니다. 20년 전통의 SMEAG 어학원에서 엔칸토 막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리조트형 가족 캠프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생긴 건물에서 수영장, 카페테리아, 수업실, 기숙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자녀가 꼭 같이 오셔야 되고 미취학 아동, 우리 유치원생들부터 그리고 초등학생들 저도 꼭 데려갈 거예요. 우리 아이가 6세 만으로 5세 정도 됐을 때 스스로 앉아서 선생님과 공부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막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공부할 준비가 됐을 때 만 5세가 될지 만 6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세부로 데려가서 아이에게 이 가족 연수 과정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제대로 시킬 생각입니다. 1대1로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룹 수업도 진행하고 모든 식사, 삼식과 기숙사, 빨래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은 스트레스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자, 이거는 성수기 때 비용이에요. 4주에 한 달에 성수기라 하면은 우리 방학 때 얘기하는 거죠. 4주에 700만원, 엄마 하나 아이 하나, 그리고 엄마 하나 아이 둘 또는 엄마 아빠 아이 하나 했을 때 3인 똑같습니다. 그리고 4인은 엄마 아빠 아이 둘 또는 엄마 하나 아이 셋 일 때 비용인 거고요. 여기는 교육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인 거고 성수기 때는 비용이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인 기준으로만 볼게요.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에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관리비, 세탁, 청소, 방 청소도 해줘요. 그리고 스페셜 스터디 퍼밋이라고 SSP, 우리 공부하는 허가증 받아야 되는 거, 전기세, 물세, 공항 픽업과 드랍 까지 포함된 거고요. 프로그램 수업 내용은 1대1 수업이 4클래스, 4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임, 평일 아이들 액티비티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1대1 수업과 1대4, 1대8까지 하면 8타임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부모님은 쇼핑하고 계셔도 여기서 모든 인적 자원이 인건비가 저렴한 곳이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거고 안전한 환경 내에서 아이들은 풀로 영어만 쓰는 환경에 노출될 거고요. 저녁 시간대 아이 만나서 저녁 먹고 수영 좀 하시다가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 같이 갔다면 돌아가시면서 아이들 자고 나면 마사지 다녀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엄마들 줌바 수업 다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에요. 100페소 2,500원, 1000페소 25,000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성수기 비용이었죠. 비수기 비용 빨리 보겠습니다. 비수기 때 비용은 해피 시즌이라 비수기는 이렇습니다. 3월 달부터 6월 말까지 그리고 9월달 우리 방학 끝나고 나서 9월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이후까지가 비수기인데요. 해피 시즌이라 그래서 비수기 때는 비용이 엄청 저렴합니다. 아까 엄마 하나 아이 하나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 정도였죠. 여기 엔칸토로 볼게요. 엔칸토 기준에 4주에 2인 엄마는 공부를 안 하시는 겁니다. 아이만 수업하는 가정이 옵션 1이고요. 355만 원입니다. 2배 저렴해집니다. 2배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패밀리 옵션 2로 보호자 엄마도 공부하고 1대1 2타임, 1대4 2타임 아이도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가족은 2인 기준에 4주에 400만 원입니다. 영유가 한 달에 250만 원, 뭐 3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기숙사, 1대1 수업, 청소, 빨래, 세탁도 다 해서 갖다 줍니다. 삼식 식사가 다 포함된 비용이면 왜 여기를 안 가야 될까요? 말하고 듣고 쓰는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1대1로 관리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부모님은 힐링하러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비수기 때는 체험학습 등으로 빼실 수 있다면 4주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우리는 그때는 시간을 뺄 수가 없다. 그리고 부모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방학에만 시간이 나실 경우에는 성수기 좀 비싸지만 이때는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가능하고 이번 성수기는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유학센터 TV는 여러분들의 원활한 시청을 위해서 광고를 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면은 그때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마크쌤이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